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사단원 역사 부분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단원 1 결의의 시작입니다. 첫째, 선사시대는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를 가리키며 도구의 발달에 따라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나뉜다.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던 시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문자가 있던 시기는 역사시대라고 하는데요.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에는 문자로서 그 시기를 기록을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구의 발달에 따라서 시기를 나누는데요. 돌을 깨터려서 또는 떼어서 사용했다고 해서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돌의 모양이 좀 더 정교해지고 마음에 들게 갈아서 만들었다고 해서 간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구리와 주석이 섞여 있는 청동이 있었는데요. 청동은 주로 장신구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성질이 너무 무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도 농사를 짓거나 사냥할 때는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동은 주로 청동금, 칼이죠. 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용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인데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고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단권 왕궁이 다스렸다. 3. 삼국은 여기서 삼국이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겠죠. 국가의 깃털을 세워 서로 경쟁도 하면서 또 교류도 하면서 성장 발전해 나갔는데요.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제일 먼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4세기에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전성기 때 왕은 건초고왕입니다. 고구려는 5세기에 전성기를 맞게 되고 강개토 대왕 때죠. 그 다음에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게 되죠.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성기였을 때 한강을 모두 차지했었다는 거죠. 4세기의 한강은 백제 것이었고 5세기의 한강은 고구려 것, 6세기의 한강은 신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전성기 때 한강을 차지했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4. 신라의 삼국통일은 비록 고구려의 옛 영토까지 포함하지는 못했으나 고구려의 옛 영토를 다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한반도의 여러 나라를 통일했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완전한 통일은 못했었죠. 고구려의 일부분의 땅을 남겨놓고 통일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남아있던 고구려의 민족을 유민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유민 중 한 사람이었던 대조영이 발해를 세웁니다. 그래서 대조영은 고구려 사람이었으니 고구려를 개성했겠죠. 이 발해는 해동성국이라고 할 만큼 아주 크게 발전하는데 안타깝게도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 고려를 세운 왕건은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의 다양한 세력과 발해인까지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인까지 포용하면서 실질적인 민족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다 통일한 게 되죠. 두 번째, 고려에 지나친 문신 중심 문벌 귀족 사회는 차별 대우를 받던 무신들의 반발로
무신 집권 시대를 가져왔고 전국적으로 백성들의 신분 회방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너무 문신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무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반발로 무신이 정권을 잡게 되죠. 하지만 무신이 정권을 잡던 집권 시대에도 정치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따라서 백성들은 신분 해방 운동이 일어날 만큼 어지러운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변 국가들과의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고려가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병란도라는 곳에서, 병란도라는 항구에서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는데요. 중국의 송나라, 그란 여진, 저 서양의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병란도에 와서 무역을 하였습니다. 이때 고려라는 나라를 알게 되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래서 저 동양에 갔더니 고려가 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의 발음이 뭐가 됐나요? 코리아가 됐어요. 코리아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코리아입니다. 네 번째, 고려는 여러 북방 민족의 침략에 시달리는데 이때 북방 민족 하면 그란, 여진, 몽골이죠. 그중 그란은 세 차례나 침략을 해왔어요. 세 차례나 침략을 해왔는데 1차 침입 때 서희가 전쟁을 하지 않고 말로서 단판을 지어서 네, 거란을 물리치죠.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런 활약으로 인해서 거란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냅니다. 그 다음 5. 배중손과 그가 이끌던 삼별초는 몽골의 침략이죠. 고려는 오랜 시간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많은 국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때 삼별초가 끝까지 대항해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계속하는 자주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나라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다는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앞에 고려가 불교 중심 국가였다면 조선은 유교 중심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이거는 일본의 침략이죠. 그 당시는 왜라고 했어요.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순신 장군 그리고 관군, 의병들이 온 힘을 합쳐서 백성들과 온 힘을 합쳐서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원래는 후검이죠. 후검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 상하의 관계를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많은 국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 영정조 때는 관직의 관리를 골고루 등용하는 니편 내편이 없이 골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갈등을 없애려고 이런 탕평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조선 후기에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힘을 기르고자 실학이라는 사상이 등장하는데요. 조선 초기가 유학이었다면 유학은 양반 중심의 예의 범절을 중시하고 명분을 중시하던 게 유학이었다면 후기로 가서 실제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실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의 문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실학이 발달하면서 일부 부유한 농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농민들이, 분농들이 문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근현대로 가는 길. 조선은 일본과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항구를 열죠.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강화도 조약, 불평등한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과정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동학농민운동은 지방간의 횡포.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 지방간이 너무 횡포를 부려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지방 간의 횡포에 반발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외세의 침략이죠. 청나라와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에 간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고종은 국호 우리나라의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대한제국으로 선포해서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널리 알리죠. 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너무 많이 간섭하려고 하니까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자주 독립국임을 알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다시 찾기 위해서 3.1 운동을 벌이고 항일 독립군 활동, 네, 군대를 만들죠. 독립군.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다가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렇게 국 내외에서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29 민주화 선언, 이것은 다 민주주의로 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었었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유와 인권을 지킨 민주화 운동이죠. 민주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네, 오늘 4단은 역사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